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 데스크 보시기 전에 시간 남으시면 저희 프리 데스크도 좀 봐주시면서 편안한 저녁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400분 가까운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네네. 익숙한 닉네임들이 여전히 저희를 반겨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웅님이 언제나 확실한 뉴스를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심 없는 방송으로 많은 사랑 받으셔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왕규민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PC방에서 시청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김건휘 기자의 스마트폰 액정을 걱정해 주셨는데 네,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네. 이렇게 세세히 MBC 뉴스를 그러니까요. 봐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저희가 존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캡틴님도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화이팅. 네. 네. 김창훈님 마봉춘 정의로 가자라고. 네. 달콤한 커피님, 김수진님, 캡틴님 다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프리초대석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초대석은 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인권사회팀의 윤상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고대하고 참 네.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 모시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몇 번 섭외를 했다가 불발이 됐거든요. 인권사회팀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불발이 된 사례가 있어서 이제 이름표도 미리 출력해놨던 거 오늘 싹 드디어 이제 쓰는구나 하고 가져왔어요. 이 이름표 제가 직접 만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사실 연속 보도하면서 노재필 팀장이 이번에 섭외를 해보겠다 공지를 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총을 안 맞았나 봐요. 네, 오늘 저기 야간 근무라서 네. 요거 끝나고 또 밤새. 마침 오늘 딱 출연하게 됐군요. 네. 덕분에. 네. 이거 예. 끝나고 또 밤샘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슬픈 현실. 기자들의 숙명이죠. 많이 적어 나왔습니다. 노재필 기자가 뭐라 그러면서 섭외하던가요? 별 말씀 안 하시는데? 오늘 되지? 약간 성대모사 가능하신데요? 예.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저한테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 같이 하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모든 게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노재필 기자 잠시 후에 찾아뵙겠고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영상으로 일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네. 1인용 플라스틱 요람에 안대를 쓴 아기들이 포개진 채 누워 있습니다. 다른 아기에 깔려있는 신생아는 몸을 움직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1월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황달 치료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생아실 팀장님이 기저귀를 다 빼놓고 골고루 다 째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퇴근을 하셨고요. 애기 케어하고 있다라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다 그거를 단톡방에 올린 거고요. 신생아들이 이렇게 밀착해 있으면 전염병 감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동시 치료가 종종 이뤄졌다고 합니다. 장비가 하나뿐인데다 심지어 한 명씩 치료하면 퇴원이 늦어진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2명씩도 같이 동시 치료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올 봄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는 아기들이 시끄럽다며 인큐베이터에 2명, 3명까지 넣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나이트 정부 때 둘, 셋을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래 계신 분들 안아주는 거 싫어하셔서 거의 넣으라는 식으로. 아기들이 손 탄다는 이유로 신생아 혼자 분유를 먹게 하는 이른바 셀프 수유도 흔했다는 게 공통된 증언입니다. 애기 입에 꽂아두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양이 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분수하듯이 토를 하는 거예요. 참, 다시 봐도 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미는 내용인데요. 아이가 네. 없는 제가 봐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아이는 부모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이 내부 고발로부터 이게 처음에 제보를 받았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제보는 뭐 다른 경로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간혹 여기 일하셨던 분 세 분을 만나 뵀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특히 한 분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입사 첫날부터 이상하다는 걸 느껴서 그냥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저희도 뭐 기록으로도 확인을 했는데 이제 담당 뭐 상급자인 과장이나 원장한테까지 얘기를 했지만 계속 무시당했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뭐 사사건건 트집 잡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존 직원 이런 문제 제기를 트집이라고 하면서 이제 묵살했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하니까 기존 직원들이 뭐 괴롭힘을 시작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네. 뭐 근무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뭐 사생활 문제를 이제 뭐 악의적으로 소문을 낸다던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퇴사를 하셨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곳을 알아봤어요. 경찰에 가서 뭐 아동 학대로 신고가 되냐 이런 것도 상담을 받았고 보건소에도 전화를 했는데 근데 보건소에 얘기를 못했대요. 왜냐면 전화를 하니까 코로나 관련 민원만 접수를 받는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더 얘기를 못 꺼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 뭐 공익제보 한라인이라고 카카오톡으로 이제 하는 것도 알아보고 뭐 다 알아봤는데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포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이건 그러니까 이분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 문제가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서 산모한테 알리면 좀 바뀌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선택한 게 산모한테 직접 우편을 익명으로 보냈는데 이게 이제 맘카페에 그분이 올리셨어요. 이제 병원에서 이걸 알고 이렇게 추적을 해서 누군지 이제 색출을 했군요, 한마디로. 네, 색출을 해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군요. 네. 윤 기자는 처음에 이 얘기를 네. 듣고 저 증거 사진을 봤을 때 어땠어요? 일단 제가 아직 뭐 결혼도 안 해서 아기들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냥 일단 사진만 봤을 때는 인큐베이터에 2명 들어가도 되나? 근데 아기들 좀 귀엽네. 황달 치료 받는 것도 좀 귀엽잖아요, 사실. 이렇게 이거 가려놓고 쓰고 있고. 그냥 봤을 때는 저 통 안에 네. 애가 2명씩, 3명씩 있는 거에 대해서 네. 처음에 이게 뭐가 문제인지 네, 잘 몰랐었던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쵸. 저렇게 면역력이 약한 네. 신생아들을 한꺼번에 저렇게 둔다는 거는 네. 뭐 큰일 나잖아요. 사실 네. 저렇게 있다가 뭐 장염이 퍼지거나 뭐가 퍼지거나 그러면 한꺼번에 애들이 다 아프고 특히 네. 이제 황달 걸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이제 황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쩔 때는 아기들 원래 황달 치료 받으려면은 광선을 온몸에 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저귀도 벗겨놓는데요. 근데 이제 둘 넣을 때도 만약에 기저귀를 같이 벗겨놓는다. 그럼 아기들이 뭐 대소변 못 가리잖아요. 네. 이거 진짜 감염병 만약에 돌고 있었으면은 진짜 위험한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인큐베이터에 넣는 것도 울어서 넣는다? 이건 진짜 그렇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왜냐면 그때 애기들은 울지 않으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당연히 네. 울거나 자거나 먹거나 네. 셋 중에 하나인데 정말.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더 어이가 없던 건 담당 원장이 굉장히 이걸 단호하게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 사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기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처음에도 이 사진만 보고 했을 때 사실 안 믿기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진짜 설마 이럴까. 근데 이제 병원 찾아갔는데 제가 어디까지 아는지는 몰랐던 거죠, 그 네, 원장은. 그쵸. 근데 이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허언증에 걸렸고 허언증이라고 네, 표현했어요. 허언증에 걸렸고 이전 직장에서도 뭐 돈을 뜯어낸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사진들도 출처도 모른다. 자기 병원 사진이 아니라 인정 안 조작된 해. 거 네. 인양 얘기를 했군요. 네, 네. 출처도 모른다고 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다른 병원 사진이란 말이냐? 또 모른대요. 근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 분이 전혀 뭐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처음에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너무 단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해서 이제 더 취재를 하게 된 거죠. 더 이제 저희가 사실 제보 받을 때 모든 거를 100% 신뢰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네. 제보 사항을 저희가 또 더블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 반론이 좀 세게 들어오면 좀 네. 다시 한 번 더 고심하거나 더 추가 취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이게 병원장이 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좀
어차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인데 네. 그런 식으로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네. 근데 첫 보도가 나가고 나서 놀랄 만큼 제보가 막 쏟아져 들어왔다면서요. 네,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뭐 사고나 뭐 이런 의심된다 이런 것까지 합치면 막 6건, 7건 넘고. 아, 그래서 이제 보도한 건 어쨌든 저희 확실하게 확인된 것만 보도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한 건데, 사실은 이 병원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색을 해보면 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평도 되게 좋았더라고요. 네. 뭐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도 다 평 좋아서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 보니까 이분들이 다 못 올리잖아요. 그쵸. 알릴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지금 그 전에 직원 고소한 것처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참 공유가 안 되다가. 그리고 또 사실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많으면 네. 경황이 없고 아이가 아직 없어요. 어리니까 이런 거를 공론화하기에는 좀 네. 여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제 말씀. 이 보도를 보고 아, 이게 나만 당한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네. 제보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때 내가 왜 참았지 싶은 마음인 거예요. 다. 야. 그때 내가 좀 알렸으면 이런 마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다들 그런 말씀하세요. 애기 막 낳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따지고 하냐. 그리고 실제로 아기들이 간호조무사들 손에 맡겨져 있으니까 그때 이상한 게 있었어도 뭐 더 강하게 항의를 못했다. 이런 말씀들 다 또 공통적으로. 신생아실에 있고 커튼 쳐놓고 신생아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네. 엄마를 보는 기간은 잠깐이고 네, 그때는 잠깐이죠. 사실 다시 데려가고 이러니까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제보 내용은 어떤 게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이제 애기들 검사를 한대요. 네. 산후조리원에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왜 멍이 들었어요? 물어봐서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잠깐 이제 잊고 살다가 멍이 계속 안 지워지긴 했었는데 보도 보고 뭐지 하고 출산 당시 사진을 보니까 이제 직후에는 멍이 없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멍이 든 걸 보고 병원에서 생긴 것 같은데 그때 왜 설명 안 해줬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코에 상처가 났었는데 이것도 사진은 다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리원에서 알게 됐는데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주로 이런 굉장히 것들. 작은 네.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네. 또 병원 측에서도 별 설명 없이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네. 있었던 거군요. 네. 네. 저희가 제보받은 내용으로 연속 보도를 했는데 그 영상까지 함께 보고 오시죠. 네. 갓 태어난 아기의 정수리에 무언가에 베인 듯한 상처가 선명합니다. 이마 오른쪽에도 뭔가에 긁힌 듯 울긋불긋한 선이 있습니다.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된 김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올해 초 간호조무사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운만실 수술실에서 마지막에 아기가 나오기 직전에 자궁막을 메스로 긁어서 난 상처예요. 신생아실 책임자가 부모에게 숨기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냥 후시딘 발라주고 끝이었고 체온 유지 때문에 모자를 씌워놓고 벗겨서 보여드릴 수가 없다는 이유로. 아기 눈 주변이 빨갛게 부어있고 칼에 베인 듯 세 줄의 상처가 선명합니다. 지난해 2월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된 김포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인데 출산 당시 생긴 상처는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개봉한 것이 어렵다라는 핑계로 계속 상처 부위를 저희는 확인하지 못했었고요. 흔히 일어나는 제왕절개 과정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가벼운 스크래치라고 설명을 했고, 출산 직후에는 상처 부위를 속사개로 교묘히 가렸고 이후엔 반창고를 붙인 뒤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봐도 이제 뭐 살짝 긁힌 거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출산한 지 3일째 되는 날 아버지가 병원 측을 추궁했고 결국 주치의는 수술 과정에서 메스로 낸 상처라고 실토했습니다. 메스가 맞습니까? 말해요. 네. 저게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이냐, 뭐 네. 스크래치라고 표현을 하던데 네. 스크래치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명백한 네. 과실이고 네. 애들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 보면 부모 입장에서 너무 네. 충격이겠죠. 저도 보면서 어떻게 저걸 안 알릴까. 근데 사실은 기사엔 포함 안 했는데 이제 전직 직원분들이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이 상처가 나면 애기들 금방 안 문다. 첫날 이틀만 가리면 잘 티가 안 모른다, 난다. 티가 안 난다. 네, 그래서 안 알렸다. 아. 이랬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반창고 붙이고 한 거 보니까. 근데 그걸로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상처가 심했던 거죠. 깊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애들도 애기들 보면 다 감싸고 속삭이로 하고 또 모자도 막 다 쓰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일부러 들추지 않는 한 잘 모르니까 또 애들 막 목도 잘 못 가누는 애들 네. 이렇게 막 그러지 않으니까 네. 그거를 이용해서 네. 병원 측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거 맞아요. 자기의 과실을 숨기는 의혹이 은폐하렸던 네. 걸로 보이네요. 네, 네.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게 참 믿기지가 않은데 보도가 나간 뒤에 병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두 번째 보도 때부터는 저희 연락은 아예 안 받고 있어요. 아. 네, 실제로 찾아가기까지 했는데도 답변을 거의 안 하고 그냥 도망치듯이 피했고, 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입장문 올리고 있어요. 네. 맨 처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 연출된 거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뭐 셀프 수유도 이제 애기도 혼자 먹게 하면 질식사 우려가 있는데 그쵸. 이거 전혀 없었다. CCTV 자기가 부하 직원들이 봤는데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의료진이 지시 묵인한 적 없다. 이제 이렇게 약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사실 의료진이라는 거는 의료법상으로 간호조무사가 포함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 꼬리 자르기 하려는 의도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가 한 일이지 우리는 아니다라는 예. 식으로 이제 선을 그은 거군요. 네, 그런 게 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에 울면 막 시끄럽다고 넣어놓는다. 요거는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다시 써놨고 네. 셀프 수유 얘기는 아예 뺐어요.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확인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셀프 수유를 했다는 게 이제 네. 확인이 되니까 입장문에서는 빼버렸군요. 네, 사실 취재할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시니까 네. 이제 그대로 반영을 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네. 이제 보도 나간 뒤에는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걸 확인한 게 보이니까. 네. 근데 셀프 수유 자체는 금지된 건 아닌 거죠. 네, 이게 사실은 그게 제일 황당한데 네. 2013년 이때쯤에 산후조리원에서 셀프 수유한다 이런 보도는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막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법에 금지된 게 없고요. 그러니까 조사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네. 셀프 수유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잡고 먹는 건데 사실은 신생아들은 손을 다 싸놓으니까 네. 잡을 손도 없는 거고 네. 뭐가 넘어가더라도 사실 그게 안 돼서 스스로 되게 양 위험한 조절이 안 건데. 되는 거죠. 예. 예. 이게 꽂아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아기들이 빠는 것보다 더 많이 흘러나오는 그죠. 갑자기 확 넘어가면 네. 기도가 막히거나 막히고, 갑자기 이렇게 네. 토할 수 있어서 좀 역류할 수 있어서 위험한데 그 병원 측은 뭐 지적받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뭐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 뭐 부인하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여기 산모들이 막 전원 요청이 많은가 봐요. 네. 이제 맘카페 같은 데 보면 그런 상담글이 많은데 일단은 그 신생아실이 원래 커튼이 항상 쳐져 있거든요. 네네. 네. 면회 시간 제한 그거 이제 없애겠다. 커튼 없애겠다. 다 그리고 오픈하겠다. 네. CCTV 영상 휴대전화로 실시간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예, 보도 직후에 이제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막 조사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내사단계? 내사할게. 이게 의료법에 사실 금지 조항이 없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치의 의심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내부 고발자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좀 네. 빨리빨리 대응을 했으면 훨씬 네. 더 좀 이런 피해가 더 막을 수 그렇죠.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예. 취재 기자로서 이렇게 네. 연속으로 계속 갑자기 이렇게 보도를 막 한 것도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거 많이 느꼈었거든요. 제가 뭐 그 기사를 발굴을 해서 보도를 했을 때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시작만 하고 이게 나중에 뭔가 후속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후속 보도를 못하는 게 항상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저희가 보통 문제 제기에는 좀 크게 힘을 싣는데 이제 그 중간 조사 결과나 이런 거는 좀 진행형인 안 해? 사항에 네. 대해서는 좀 사실 반영하기가 쉽지 않죠. 네, 아예 결론이 나지 않는 이상. 근데 이게 딱 보도하자마자 사실은 저한테는 보도를 한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사가 마무리되는 거지만 이 내부 고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게 또 그렇게 되면 어쩌나 이렇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네. 바로 이렇게 제보들이 막 쏟아지면서 또 후속 보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니까 그분
가족들한테도 되게 용기가 많이 됐고 그게 저도 그 처음에 제보한 분의 이렇게 증거를 뒷받침하는 제보들이 네. 있었던 거잖아요. 네. 좀 열정적인 제보들이 네, 사실은. 맞아요. 첫날에 이제 보도에 못 담은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더 확인이 필요해서 네. 그게 확인되는 게 막 쏟아졌어요. 네. 어쨌든 윤성문 기자가 보도를 한 김에 후속 보도도 계속 책임을 져주시고 앞으로 네.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고 또 처벌은 혹시나 이루어질 수 있는지까지 좀 네. 열심히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권사이트네. 마지막으로 더 할 말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네. 이 얘기는 진짜 꼭 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이게 처음에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믿기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이 또 내부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든 알리고 싶어서 알렸는데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아무도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있지 않고 네. 그렇죠. 진상이 안 밝혀졌으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이분이 오히려, 아무도 안 믿어주고 그게 가장 힘들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내 말 안 믿어준다. 근데 어쨌든 이게 보도가 됨으로써 또 더 확인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법적 처벌 근거가 미약해가지고 제대로 처벌도 안 되고 오히려 내부 고발한 사람이 당하는 그 현실이 되게 네, 그게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네. 그래도 힘을 실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네. 또 법이 꼭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 나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윤상문 기자도 8분 넘게 저한테 주셔가지고 다음에 1회 출연권 이용권 받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분 정도 남겨야 1회 이용권이 정확히 부여가 되나요? 6분 이상 남겨야 되고요. 6분 이상. 네. 3분 미만으로 남기면 2달 출연 정지. 그때 신수아 기자 나오셨을 때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신수환자는 3분 몇 초 정도 남겼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그때 의외로 뭐 얼굴을 잘 안 보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네, 보니까 굉장히 또 가짜피를 외치신 분이 많네요, 어제보다는. 꽃제피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네. 머리가 좀 꼬문건가? 다음에는 뭐 꽃이라도 여기 가슴에 좀 꽂고 나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소식은 어떤가요? 오늘의 소식,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네. 첫인상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질문 없앱시다. 예. 없애시는 안 게 좋을 것 물어봤어요.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개천절 집회, 개천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오늘 그 보수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1000명 모일 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방역 수칙을 하네요. 잘 지키면서 네. 하실 수 있을까 그분들이 집회를?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8.15 때문에 진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또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강경하게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지만 그 주최한 사람들 말고도 단순한 참가자들도 그 처벌하겠다. 처벌이면 이제 방역법 위반이 되니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집회를 87건 정도가 이제 신고된 걸 다 이제 금지시켰고 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또 모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경찰과 서울시는 어떻게 그분들을 이제 해산을 시킬까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추석 연휴인데 이것도 코로나 관련이긴 한데 우리가 매년 그 추석 연휴 때 보면은 그 통행료 안 냈죠. 통행료 안 냈죠. 네. 그거 언제부터 안 낸 줄 아세요? 언제부터? 2017년부터 안 냈어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그러네요. 오래된 건 아닌데 네. 사실 몇 프로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고향이 저쪽 중부지방인데 한 10,000원 정도 내거든요. 네. 그럼 이제 더 아래는 비싸고 왕복이면 한 외가처가 갔다고 하면 한 10만 원 나갈 텐데 적지 않은 돈이긴 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올해는 통행료를 받겠다는 건 뭐냐면 가지 마시라,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죠 사실은. 네. 그래서 특별히 또 그 연휴 기간에 그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서 그 다중 이용시설 같은 데는 이제 방역을 더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코로나 백신에 지금 굉장히 선두주자라고 본인들이 지금 네, 그런 얘기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네.
11월부터는 전 국민에게 백신을 투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어요. 전 국민이요? 중국 인구가 몇 명인데 전 국민이요? 중국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도대체? 15억 되나? 이미 7월 달에 근데 전 국민의 97%에 접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또 뭐 수십만 명을 상대로 이미 또 백신 그걸 하고 있대요. 네. 그 저기 접종 뭐 임상실험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하고 그래서 이제 있다고.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죠. 안전성 문제가 가장 네. 네. 중국 내에서도 좀 지켜보겠다, 좀 네. 이따 맞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아, 그렇습니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지금 댓글창에 중국 인구 14억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약 15억이라고. 15억, 약 15억. 14억, 15억. 네. 꽤 많은 차이인데. 근데 지금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는 백신 임상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작용이 영국 나와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그렇죠. 좀 부작용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굉장히 이제 속도전을 중국은 하고 있는 거고 서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하게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중국이 지금 브루셀라병 때문에 난리래요. 예. 그러니까 브루셀라병이 그 인수 공통 감염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3,000명 정도 감염이 됐는데 이 브루셀라병이 어떻게 감염이 됐냐면 그 중국에 있는 백신 공장에서 이 균이 유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부주의로 이제 그 퍼진 거예요. 근데 중국 네.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대요. 백신 이렇게 많이 만들면 혹시 백신 공장에서 다시 나와갖고 또 뭔가 난리 나는 거 아니냐. 퍼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신중론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중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방 학대 살해 사건이라고 있었죠. 네, 그 네. 작년에 6월에 있었던 건데 그 9살 아이를 이제 가방에 넣고 학대를 해가지고 가방에 넣고 위에서 누르고 뭐 뛰고 뭐 했어요. 그래서 네. 숨졌는데 그 40대 여성에 대해서 오늘 이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22년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과실치사가 아니고 살인죄다, 의도한 살인죄다라는 네네. 게 이제 법원 판단인데 오늘 그 판결문을 읽으면서 판사가 울먹이기도 했대요. 왜냐면 아이가 그 안에서 이제 엄마라고 외치면서 사실 이제 이게 친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거남의 아들을 학대한 거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그 근데 아이는 끝까지 엄마라고 그렇죠. 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또 안타까운 뉴스인데 오늘 이제 1심 판결에서 저희 준비하고 있고요. 네. 자, 이거는 다음 뉴스는 영상부터 한번 보실게요. 평택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그 어제 5시 40분쯤이라고 그래요. 편의점 안에 차가 들어가서 저렇게 막 돌아다녀요 지금. 어이고. 예. SNS에 후진했다가 네. 예. 그래서 지금 저 영상이 아마 오늘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네네. 그 편의점 안에가 거의 뭐 난장판이 됐죠. 뭐 행인들 이렇게 찍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사실 저는 뭐 편의점이나 가게에 급발진 추정 사고로 돌진한 적은 있지만 저렇게 들어가서 그냥 아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는 건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경찰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공포탄까지 쏴가지고 제압을 했다고 그래요. 20분간 대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대체 뭐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한 겁니까? 그 딸 그림을 편의점에 이제 공모전에 낼 거를 그림을 맡겼는데 이게 분실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몇 번 항의를 했는데 편의점주는 이제 이거를 본사에다가 보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하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렇죠. 납득을 못하고 또 보내지 않았다, 고의로 네네. 보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항의가 오가면서 이게 꽤 오랜 기간 이런 실랑이가 그렇죠. 있었더라고요. 네. 네. 참 잘못된 아이 사랑이 불러온 참사네요. 네. 진짜 저분 그래서 저 오늘 뭐 뉴스 보니까 이제 그 편의점 본사 측에서 저렇게 그 엉망이 된 거는 이제 보상을 무료로 점주에게 해주겠다 얘기했는데 네. 경찰이 그 30대 엄마한테 그 특수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딸 공모전 챙기려고 하다가 본인이 그러게요. 좀 네. 난감한 상황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오픈마켓에서 판치는 사기 판매 이건데 네. 사실은 저는 땡팡이라든지 뭐 이거 잘 안 써요. 왜 안 뭐 쓰시죠? 배민도 안 하고 그래서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건지. 예. 네, 저는 무조건 가게 가서 보고 사거든요. 옷도 그렇고. 근데 일단은 이 물건을 네. 올려놓고 비싼 가격의 물건을 올려놓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전 기사로만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이제 현금으로 싸게 판다고 해놓고 뭐 그러니까 한정 판매라고 해놓고 이제 살려고 하면 다 팔렸으니까 무슨 다른 옥션 사이트로 오셔라 그러고 이제 링크를 걸어주는데 그 링크가 가짜리. 그 진짜 옥션이 아니고 진짜 가짜 옥션이 옥션이었구나. 똑같이 만든 건데 거기다 이제 돈을 송금하면
그 판매자가 사라지는 거죠. 잠적하고. 아, 신종 사기 수법이네요. 네. 요새 계속 그 결제 유도 링크 뭐 이런 거 조심하라고 메시지가 계속 뜨고 있어요. 이게 한동안 여기서 활동하던 사람이 사라지더니 이쪽으로 가서 하고 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런 거 안 쓰면 이거 사기 당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시청자분들께 쓰지 말라고 지금 불매 운동을 펼치시는 겁니까? 이건 아닌데 네. 좀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 네. 자, 유논스는 이문영 기자가 준비하고 있고요. 자, 시간 딱 맞춰서 끝났습니다. 네, 남은 소식 본반에서 확인해 주시죠.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